부대찌개가 나온 거예요. 이거 army stew가 아니냐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생들, 엄마들, 그리고 제가 가르쳐 왔던 대부분의 성인분들은 영어 발음 기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아이들이랑 영어 놀이하면서 영어 그림 사전 많이 보시나요? 우리가 영어로 먼저 그림 사전으로 단어들 보고 눈에 보이는 이런 물체들 싹 다 영어로 말할 수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영어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식재료나 음식 같은 거는 음식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각 나라가 처한 토양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원어민들, 외국인 친구들 만날 때마다 뭐 떡볶이 영어로, 전골 영어로, 찜 영어로 이런 식으로 미리 찾아서 소통했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식 사고방식이 들어간 그런 영어 사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들도 소통하는데 훨씬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지난번에 존 맥이랑 존 맥 엄마 앨리슨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이제 책을 검수를 하고 있었는데 부대찌개가 나온 거예요. 한국 음식 챕터에. 그랬더니 부대찌개를 제가 여기에 sausage stew라고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거 army stew가 아니냐는 거예요. army가 군대죠. 그 다음에 stew가 탕, 찌개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앨리슨께서는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부대찌개의 유래가 예전에 미군들이 이제 소세지 먹고 이제 그런 것들을 수입해가지고 우리가 와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찌개를 만들었던 문화에서 나온 음식이라는 거를 이제 앨리슨은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음식을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한테 설명을 할 때는 외국인의 머릿속에 이 음식을 주문하면은 어떤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뭐 국물인지 아니면은 찌개인지 뭐 찜인지 그런 맛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알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소시지가 들어간 찌개이기 때문에 sausage stew라고 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젓갈을 제가 pickled fish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피클 있잖아요. 그게 설탕이랑 식초 이런 거에 절여서 먹는 오이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이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우리는 주로 소금에 절이지만 외국은 식초나 설탕에 많이 절이거든요. 그렇게 절인 음식들을 다 앞에다 pickled를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pickled fish, 만약에 치킨 무다 그러면은 pickled, 무가 radish거든요. pickled radish.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물 같은 경우도 이런 나물 문화가 사실 외국에는 없잖아요. 그냥 샐러드를 먹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다 한번 볶거나 쪘거나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요리된 이런 식으로 cooked 그리고 주로 채소, 파란색 채소라서 greens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cooked greens 혹은 이런 채소나 아니면 이파리들은 herbs라고도 하기 때문에 cooked herbs라고 했어요. 확실히 외국인 친구랑 대화할 때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해서 대화를 할 때 가장 즐겁게 대화를 하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영어 사전을 볼 때도 이런 한국 음식 챕터를 보시면서 굉장히 재밌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어에 언니, 형 이런 단어 없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 sister, brother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sister가 언니인지 나보다 윗사람인지 나보다 아랫 형제인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지를 않잖아요. brothe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에는 아무래도 수평적인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런 호칭 관련된 단어들이 한국보다 현저히 적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 라는 질문 How many sisters or brothers do you have? 같은 질문을 할 때 항상 세트로 같이 물어보는 게 그 sister가 older 하냐, younger 하냐 이런 것들 같이 당연히
연결고리로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은 그 마음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언니라던가 둘째 언니, 뭐 그다음에 막내 동생 이런 단어들도 책에 표기를 하도록 했어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아이들이 저 내일 할머니 댁에 가요 이렇게 말할 때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바로 떠오르는 게 외할머니네 가, 친할머니네 가 이런 단어 곧바로 떠오르시잖아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그런데 영어에는 외, 친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꼭 구별해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들도 넣어놨어요. 가장 효과가 빠른 영어 단어 암기 비법이 바로 비교해보고 연결해보는 거라 그래요. 모국어인 한국어와 그리고 우리가 배울 타겟 언어인 영어 이 두 단어 사이에 비슷한 점들이 있으면 잘 연결을 해놓고 차이점이 있으면은 분류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은 영어 단어가 훨씬 쉽게 암기되고 오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콩글리시랑 진짜 영단어를 서로 연결해보고 비교를 해보면서 저절로 설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핸드메이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래서 수제, 수공예 이럴 때만 쓰는 거라서 handmade 뒤에는 음식이 나오질 않고 handmade bags 뭐 수제 가방이라던가 handmade shoes 이런 식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omemade cookies라고 집에서 만든 음식이다. home에서 made 만들어진 cookies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를 이제 여기 전이랑 맥이 코멘트로 달아줬어요. 이렇게 한국어와 영어 단어의 이 차이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팁박스를 넣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영어 암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어 발음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소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모님들이랑 통화를 해보면은 학원을 보내시면서도 또 집에서도 또 따로 챙겨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나 독해, 예전에 우리가 암기했던 것만으로 아이들 영어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충분히 커버가 될 수도 있어요. 영어 단어의 뜻을 또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 영어 단어를 직접 찾아서 말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어를 직접 읽어준다거나 아이들과 같이 스피킹 대화를 통해서 스피킹 연습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습관처럼 영어 읽기 연습을 하면서 내뱉어보는 그런 반복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어색한 게 영어거든요. 한국어 소리랑 영어 소리랑 그만큼 다르기 때문에 어색한 소리를 내는 그 느낌이 되게 오그라들죠. 솔직히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학생들, 엄마들, 그리고 제가 가르쳐왔던 대부분의 성인분들은 영어 발음 기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럼 이런 발음 기호를 내가 책에 써놓는다면 이건 도대체 누굴 보라고 써놓는 거지?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럼 한글 발음을 내가 써놓는다면 영어에서 중요한 장음, 단음, 강세, 그리고 음절, 끊어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한글로 충분히 표기를 할 수가 있을까? 깔끔하게? 이런 생각도 또 같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결과 이렇게 한글 음가를 따서 쉽게 알려드리되 책의 가이드를 구체적으로 써서 유의사항 같은 것들은 충분히 알려드리고 코멘트로 환기도 다시 시켜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자신 있는 원어민 발음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음가로 직접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 학생들에게 테스트 해보면서 아 이거 진짜 효과 있네 이런 반응들 굉장히 많이 얻어서 확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희가 써놓은 이 한글 음가가 다른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영어 그 자체의 미국식 발음을 잘 구현해놨다, 표기해놨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한글 음가는 어쨌든 간에 영어를 영어로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한글 음가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존 맥이 직접 발음해 놓은 것들 꼭 같이 들으면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셔야지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제 마가린도 보시면 그냥 G라고 써놓으면 그거는 G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역 소리도 나고 지읒 소리도 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학습자분들이 발음 기호를 대충 적당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GA가 기역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지읒 소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지읒 중에서도 원래 GA 같은 거는 조금 즈보다는 좀 이렇게 입을 앞으로 내미는 이런 느낌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R 발음도 레 이렇게 좀 입을 앞으로 오므려서 R 발음의 특징인 혀가 입천장에 붙지 않는 상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려면 입을 앞으로 모아서 혀가 허공에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린으로 했고요. 강세가 뒷부분에 가 있어서 margarine 이렇게 발음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드렸어요. margarine. 게다가 우리 이제 소셜 네트워킹 시대잖아요. 지면상에 다 담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것들은 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꾸준히 좋은 발음 만들어내실 수 있도록 가이드를 반복적으로 드리려고 해요. 엄마가 영어 발음에 자신이 있게 되면 엄마도 더 많이 영어로 생각하게 되고 영어로 말하게 되고 아이들과 영어 놀이하거나 스피킹 연습할 때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당연한 원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 책을 잘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엄마에게 적합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릴 예정이고요.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발음 활용법을 연재해 드릴 예정이고요. 정말 꼭 필요한 내용만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응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또 텍스트로 풀어서 많이 설명해 놓을 테니까 방문해주세요. 바이바이. 또 봐요.